어우 추워. 뭐야 너 왜 혼자 열선 켜? 아 열선 좀 키자고요. 아 너무 안돼 추워. 못가 이러면 못 간다고.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오늘 양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해돋이를 찍으려고 했는데 찍긴 찍었는데 뭔가 찝찝하게 찍었습니다. 좀 찝찝하죠. 생각보다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그러니까 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기온은 5도라고 찍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체감 기온은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추운 날씨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주차를 하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딱 12시간 지난 것 같아요. 12시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하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노상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한 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1%도 달지 않았어요. 완전 그대로인가요? 완전 그대로고 주행 가는 거리만 1km가 없어졌어요. 151km였는데 150km로 줄어들었고, 지금 호빈 기자는 계속 열선을 틀고 있는데 제가 열선을 틀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열선을 왜 못 틀게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야 되는 목적지가 HMG 초고속 충전소. 여기에 나오네요. 현대 모터그룹 초고속 충전소죠. 네. 그래서 44.8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호빈 기자한테 제가 열선을 틀지 말라고. 근데 지금 호빈 기자는 춥다고 계속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44.8km 그리고 이게 차가 꽝꽝 얼어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주행 잔여거리가 남는 상태에서 갈지, 그리고 어제랑 똑같이 실내 온도는 23도로 고정을 해놓고 히트 버튼을 눌러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GV60 리뷰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행사에서 탔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 그렇죠. 처음 타는 차는 아닌데, 그때 탔던 차하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차이점을 꼽아보라면, 제가 그때 탔던 차는 완전 풀옵션 차였거든요. 네. 퍼포먼스 트림에 진짜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간 차였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스탠다드 레인지라서 후륜구동 모델이고, 전기 모터가 하나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 외에 옵션 구성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편의장비 구성도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는 이 GV60을 두고 아이오닉5랑 EV6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실 구매가는 뭐 제네시스 GV60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아이오닉5 높은 옵션을 구매하거나 혹은 GV60 조금 낮은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겹치는 가격대거든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오닉5랑 EV6랑 다 타봤나요? 네, 저는 아이오닉5 EV6 다 타봤습니다. 네, 저도 두 모델을 다 타봤고 지금 GV60도 타고 있는데, 호빈 기자가 딱 봤을 때 차이점은 뭔 것 같아요? GV60만의 차별화점. 이런 실내에서 소재 나 분위기 정도가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빈 기자가 언급했듯이 제가 이 GV60 나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건 플랫폼도 똑같고, eGMP 플랫폼 똑같고, 그리고 전기 모터도 똑같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그러면은 이게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재질이나 소재들이 고급이에요. 그렇죠. 이런 대시보드도 다 마감 처리를 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GV60은 고급감도 잘 챙긴 것 같고, 그리고 소재의 친환경적인 요소도 잘 챙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탔을 때 라이드는 핸들링이나 아니면 승차감에서 느껴지는 차이도 있나요? 승차감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EV6를 조금 많이 타봤는데, 네. EV6는 좀 되게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5도 타보긴 했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거보다 좀 분위기가 좀 하향하향해서 그런지 그렇죠.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승차감도 또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걔는 좀 편안한 느낌이 좀 가득했거든요. 얘도 승차감이 좀 편안한 느낌인데 네. 걔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EV6가 가장 단단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5가 가장 부드럽다, 안락하다라고 느껴졌는데, GV60은 딱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탄탄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롤은 있어요. 제가 타보니까 롤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 롤링은 아니고,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그 정도의 승차감인 것 같고, 그 점 외에 사실 편의안전장비 구성에서는 워낙 현대기아차가 좋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하거나 뛰어난 부분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오닉 5하고 EV6에도 워낙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편의 장비들을 다 넣어줬기 때문에 네. 뭐 GV60이라고 뭐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좀 재밌었던 게, 호빈 기자가 어제 오자마자 여기 이제 대시보드를 막 남의 차인데 막 뒤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원래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방향제가 들어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방향제를 어디다 넣는 거죠? 방향제가 여기 오른쪽에 네. 스피커 같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운전석은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장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슷한 그런 장식품을 넣어놓고 방향제를 넣어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급 차들에는 항상 실내에 내장된 방향제들을 넣어주거든요. 방향제를 넣어줌으로써 뭔가 우리도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GV60의 차량 크기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그죠. 길이가 4,600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는 월등히 짧죠. 네. 근데 또 휠베이스는 2,900mm로 EV6하고 동일하거든요. 네. 실내 공간에서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그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조금 작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렁크가 아무래도 이제 패스트백 스타일로 이렇게 쿠페 스타일로 확 내려오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피가 큰 짐을 넣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차박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공간이거든요. 이게 뭐 덩치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한 덩치 하는 이 두 덩어리들이 만약에 차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현대기아차 전기차들의 공통점인데 회생제동을 패들 시프트로 제어할 수 있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EV6 시승해서 그 처음 써봤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이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이게 보통은 뭐 이렇게 시스템에서 조절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조절을 못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GV60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량들은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차량을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생제동의 단계가 총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0, 1, 2, 3, 4까지. 예. 그러니까 총 5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단계들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아이페달 모드인 것 같아요. 아이페달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페달을 조절하지 않고 악셀 페달만으로도 이제 달리고 서고를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운전의 피로도를 굉장히 확 낮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제동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0레벨로 해놓고 다니면은 뭐 내연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주행거리가 조금 이렇게 급박할 때, 이렇게 조금 약간 타이트할 때는 그 회생제동 양을 늘려놓고 이제 에코 모드를 켜고 이제 슬슬 주행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도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GV60 전체적인 상품성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좀 놀랐던 게 효율인 것 같아요. 효율. 저희가 이 차를 타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양양까지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지점이 가장 큰데, 일단 저희가 타봤을 때 확실히 여기에 표시된 전비 이상, 주행거리 이상만큼은 달릴 수 있겠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배터리 제어하는 기술이 네. 우리 테슬라를 타고 네. 내비에 슈퍼차저를 찍으면은 네. 무슨 이제 급속 충전을 위한 프리 컨디셔닝을 시작합니다라고 네네. 떴었잖아요. 네네네. 아까 우리가 HMG 초급속 순정소를 찍으니까 네. 계기판에 배터리 컨디셔닝 한다고 뜨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 여기 예열하는 그 돼지꼬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새롭게 많이 적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만들기 실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속하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속 주행으로 왔는데, 이 정도의 배터리 효율을 보여준다면 겨울이라고 해서 전기차를
주행을 못하진 않겠다, 장거리 주행을 못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 많이 나오는데 배터리 충전소의 양은 그에 조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터리 충전소를 찾아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충전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지방 가면은 거의 없긴 하지만,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소에 자리가 없어서 충전 못하는 경우 꽤 있죠. 네,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전기차 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승기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 핏에 가서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내린천 휴게소 이핏에 왔습니다. 눈이 진짜 많이 오던데 지금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얼른 충전하고 빨리 가야겠어요. 일단 저희는 비회원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GV60 21이겠죠? 스탠다드 2륜 말입니다. 초급속 50km면 되겠죠? 될까요? 22,500원. 이거 너무 비싼데? 일단 초급 50km면 충분하지. 충전 예상 시간이 12분이에요. 그래요? 너무 비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저걸 이용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근데 이제 회원인 자차인 사람들도 할인이 되니까. 오, 진짜 비싸네. 너무 비싸. 커넥터를, 커넥터가 얼어서. 충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잔여 주행거리를, 지금 잔여 주행거리는 66km였는데 20%가 남아있었고, 몇 분 걸린다 그랬죠? 13분이었는데 네. 추워서 좀 길어지는 듯 합니다. 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잔여 충전 시간 47분까지인데 저희는 어차피 80%까지만 채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밥을 먹고, 속도도 꽤 잘 나오네요. 117kW. 완전 늘어나고 있어요. 인제 내린천 휴게소 서울 방면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HMG 그룹의 전기차 충전기에서 저희가 충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이게 문자로 잘 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 저희가 9시 28분에 충전을 시작해서 충전 종료 시간이 9시 51분입니다. 대략 한 23분? 그러니까 밥을 다 못 먹었는데 네. 끝나버려서 와가지고 저희가 밥 먹다가 나와가지고 충전기를 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는 초고속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리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전 속도는 한 120kW 정도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 원래 최대 300kW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충전했을 때는 120 한 5kW, 그리고 충전했을 당시에 옆에 차가 2대가 더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충전 속도가 좀 더 느렸던 것 같긴 해요. 충전을 어쨌든 마무리를 했고, 50kW를 충전했는데 50.07kWh가 충전이 됐고, 결제 금액은 22,513원입니다. 비싸네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네, 1kW당 거의 460원이었나?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비싸네요. 이게 아마 현대자동차 그 고객이고, 이게 어플만 가입을 해도 조금 싸지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너다 해서 뭐 차량 등록증 같은 거 등록을 하면 더 싸지더라고요. 네, 내 차면은 아마 여기 절반 가격이면 아마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1,000원이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비싸게 했지만 어쨌든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건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도 다 됐다. 이게 가장
특징인 것 같고, 호빈 기자는 아까 저랑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충전이 빨리 돼서 좀 좋은 건 있지만 네.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네. 차에 좀 배터리에 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의 그 효율을 좀 높이고 오래오래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방전을 많이 시키지 말고 천천히 20에서 80. 왔다 갔다 하면서 쓰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뭐 초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서 100km까지 차진 않습니다. 네,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딱 80km, 80%까지만 충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저희 차도 물려놨을 때 딱 80%만 딱 차고 79%가 완충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뭐 차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 78%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잔여 주행 가는 거리는 346km고 앞으로 뭐 저희가 가야 할 길이 한 100km 조금 더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열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말도 안 했는데 켰네요. 히터를 끄고 한번 열선을 켜봅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다 풀로 다 틀고 갈 거예요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다 좋긴 하지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만 좀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좀 올바를 것 같다는 뭐 생각을 해요. 장거리 운행을 자주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장거리 할 때만 이렇게 초급속을 가끔 사용하고 평소에는 이제 뭐 완속이나 급속을 사용하면은 배터리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은 게 이 코스가 어쨌든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동해안들 많이들 놀러들 가시잖아요. 뭐 네. 양양이나 아니면 강릉, 속초 같은 데를 갔을 때 저희는 배터리 잔량이 한 80% 조금 안 됐을 때 출발해서 네. 약간은 좀 빠듯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만약에 100% 완충을 한 상태에서 집에서 출발을 했다면 아마 내린천 휴게소까지 오는데 뭐 강릉이나 속초를 갔다가 뭐 거기서 조금 돌아다니고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배터리 잔량이 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름 휴가 갔을 때나 아니면 저희처럼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동해안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이런 코스로 이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겨울이라서 온도가 좀 낮아서 효율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봄이나 가을이면 더 훨씬 효율이 높을 것 같고 여름에 뭐 에어컨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히터를 켜고 왔으니까. 네. 각 지역의 거점마다 다 이 핏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활용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핏 간략 사용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 네, 유후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